네, NWN 내외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8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각 정당 대표, 5.18 유공자와 유족, 시민,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당시 외부에 가려졌던 광주의 참상을 해외에 알린 외국인 목사 찰스 베츠 헌틀러 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힌틀리 목사는 1980년 광주 기독병원 원목으로 재직하면서 개헌군에 살해당한 희생자 시신 사진과 엑스레이 필름 등을 챙겨 5.18 민주화운동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는데요. 목사의 부인인 마사 헌틀리 여사는 18일 우리가 사랑했던 광주가 이제 정의의 이름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헌틀리 여사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에 묻힌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헌틀리 여사는 38년 전 광주 시민들을 보고 그 열정에 감탄했다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헌틀리 목사의 유해는 17일 광주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선교사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을 관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진위를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전통문화를 통해 이유를 밝혔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또 다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다면서 그런 것이 1차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나름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남북국 고위급 회담 연기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이 지난 4월 미국 정부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이 지난 4월 백악관 관리들에게 북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미국 정부도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지만 퇴짜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은 비록 미국이 유엔의 북한 지원 요청안을 거절했지만 향후 북미 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미국 정부가 입장을 바꿀 여지는 여전히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속한 완화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현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명맥만 유지되는 수준인 북한 식량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은 지난 8일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보육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며 일면 측도 없는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고 사건 이후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를 맞아 여성계가 여성차별과 혐오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여성단체 회원 200여 명은 17일 저녁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별로 인해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를 근본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때 여성들은 피해자가 나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여성의 불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조현병 환자인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살해한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당시 가해자가 경찰에 여성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살인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습니다. 17일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항소심 재판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변호사 측은 사형 판결로 인해 사회에 갱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 판결의 재고를 요청했으나 검사 측은 교화될 가능성이 낮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앞서 이영학은 재판부를 향해 살고 싶다, 다시 어금니 아빠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호소와 함께 그는 구치소 출소 계획을 짜온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1월 한 매체를 통해 그가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들에게 약 100장 분량의 편지, 20여 통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총 9개의 감형 전략을 짰으며 출소 후 푸드트럭을 운영할 계획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이영학은 딸에게도 1년 정도 기다려라, 우리가 복수해야지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해서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영학은 자신의 삶을 망라한 자서전 집필 계획도 갖고 있으며 나는 살인범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싶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인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대형사고를 막은 의인이 연일 화제입니다. 지난 10일 제2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지점에서 운전 중 의식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계속해서 내려가는 차량을 발견한 한모 씨는 서행하면서 뒷차량이 멈출 수 있도록 고의로 교통사고를 냅니다. 또한 의식을 잃은 운전자에게 다가가 다른 시민들과 함께 망치로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했는데요.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보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는 올해 출시된 신형 차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고속도로에서 한 씨의 기민한 대처 덕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경찰에서는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갈수록 정이 없어지고 삭막해지는 것 같은 요즘 시대에 이런 따뜻한 바람 같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네, 의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다음은 미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엔 유명 유튜버 양희원 씨가 자신이 당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비글 커플로 유명한 양희원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됐던 유출 출사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혔는데요. 양희원은 당시 문제의 촬영회는 피팅 모델 알바로 속여 열린 성범죄 현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촬영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담당 실장은 사인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고 협박을 했고 피팅 모델로 찍은 자신의 사진이 한 야동 사이트에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차례의 자살 시도가 있었지만 주위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희원 씨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스튜디오 관계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맞고소를 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서원 씨가 이 성추행 사건으로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이서원 씨는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이서원 씨는 드라마와 음악방송 진행자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드라마 측은 다른 배우로 대체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이서원 씨가 촬영한 분량은 편집하고 대체 배우로 재촬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 요양소, 외딴 섬에 거주하는 선거인,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은 주민등록한 시, 군청 또는 읍, 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소투표소 신고서를 제출하면 머무는 곳에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서는 접수 장소 또는 중앙선거위나 구시, 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제출할 경우에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늦어도 25일에 우체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23일 이후 전입신고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사전투표일인 6월 8일과 9일 전국 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경현 구리시장이 6.13 지방선거에 재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백경현 후보는 주사업인 테크노밸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일단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테크노밸리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성공이 검증된 산업입니다. 우리 구리시는 이제 이번에 테크노밸리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1,300여 개의 기업과 우리 13,000여 명의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됩니다. 넉넉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이게 마련되면서 구리시는 이제 베드타운 도시에서 벗어나가지고 첨단 자족 도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자산 가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이 세수가 확보가 돼서 이 세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복지, 문화, 예술 또 우리 보육 또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 골고루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구리시,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특히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1조 이상의 세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리시도 재정만 확충된다면 시민이 원하는 사업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넘치는 미래의 첨단 도시로 발전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